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사TV 책사입니다. 저번에 이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보시고, 이번에는 좀 이분이 자료를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좀 깁니다. 이 나를 해킹하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영상을 좀 같이 봐주시고,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 이러시면은 뒤로 넘기시면 되고, 책사는 지금 매우 신이 나 있습니다. 책사 본연의 컨텐츠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분도 상당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분도 결국 똑똑하지만 궁극주의적, 집단 우월주의적, 다수의 오류,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분이다. 그럼 왜 그런지 근거가 있어요. 책사 스타일이 원래 근거를 제시한 스타일 아닙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고,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은 뒤로 살짝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까지 봐달라고 책사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얌전하게 끄덕여요. 그럼 이 강의실 안에 또라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격하게 고개를 흔들면서 특정인을 쳐다보고 눈으로 레이저를 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사람도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 평균 이상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당신의 운전 실력은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80%가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평균보다 얼마나 더 친절하십니까? 에는 87%가 평균 이상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당신이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90%가 나왔어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90%가 평균 이상일 수는 없잖아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상위 20% 안에 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필터를 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평가해요. 이걸 가짜 합의 효과라고 하는데 나의 생각과 행동이 실제보다 훨씬 더 보편적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또라이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또라이까지 아니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우리는 되게 많아요. 주말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갓생 형은 오전 11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나태 형이 이해가 안 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빨리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닫힐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술자리에서 끝까지 있는 게 예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가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혔죠. 보면은 기존의 심리학도 그렇습니다. 책사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심리학 개론 정도는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순이 많고 심리학이라는 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선진국을 추앙하고 미국을 추앙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진국이나 미국의 심리학보다도 우리 심리학이 잘못된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왔고, 잘못된 것이 자생적으로 여기 학계에서 힘을 가져왔고, 그러면서 더욱더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책사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는 지금 한참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바뀌지 않고, 그때 느꼈던 것들이, 그리고 그때 책사가 공부했던 것들이 뭐 잘못된 부분들인데 공부를 하면서 배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예, 설문조사, 심리학, 지금 한국 심리학, 특히 한국 심리학이 잘못된 경우는 뭐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광신도처럼, 집착하는, 그게 무슨 절대적인 진리이냐, 우주의 법칙의 질서이냐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됩니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일 뿐이지 무슨 절대적인 지식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맹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책사가 스톱을 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뒤로 조금만 돌리시면 되니까 돌려서 다시 보세요. 뭐 술자리에서 먼저 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술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먼저 가는 사람은 먼저 가는 사람이 기준이 있고,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남아야 되는 사람이 기준이 있고,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또라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목도 이제 보면은 관점, 이런 거를, 그게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다 바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객관적인 거를 완전히 다 무시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잘못된 것으로 보고, 미국은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의 나라죠.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데 반면에 이제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신가요? 미국에 대해서 뭐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은 알코올 중독 치료도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뭐 새벽 몇 시까지 일주일에 몇 번씩, 예. 새벽 3시, 4시까지 술을 먹는다, 폭음을 한다. 예.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예. 이렇게 이제 지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 예. 그렇게 사회적인 평가가 되고, 예.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친 알코올 중독, 특히 뭐 남의 권리에 대해서, 남의 인권에 대해서, 술을 먹든 말든 술자리에서 가든 안 가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일 뿐이고,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월한 사람도 아니고, 그거를 술을 먹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는데, 심리학은 애초에 이런 게 잘못된 것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무한적인 상대주의를, 말도 안 되는, 끝없는 상대주의를 허용하는, 어떻게 되냐면은 범죄자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봐야지. 그렇게 해야지 심리학이 인문과학에 속하는 학문이잖아요. 뭐 심리학이 이공학은 아니잖아요. 이공학이나 그 자연과학 같은 건 아니니까, 인문과학에 속하면 인문과학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객관적인 걸 근거로 해야 되는, 자꾸 설문조사라는 이 다수의 의견이라든지 뭐 무한 상대적인 관점, 무한 상대주의,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한번 비판을 해봤고요. 아마 학계, 심리학계 쪽, 한국 학계 쪽에서 거두들이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필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심리학이 과학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우리나라 심리학자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한 심리학이 천시받는다고 열등감을 가지는데, 천시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학문을 가르치기 때문에, 무한 상대주의 관점, 뭐 뭐든지 괜찮다, 뭐 객관적인 아무런 기준이 없고 이렇게 가르치고, 뭐 설문조사, 다수결이 진리인 양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래서 천대를 받는 겁니다. 인문과학으로 대우를 받고 싶다. 과학적, 객관적 사실, 근거, 타당한, 다수의 인기가 아니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학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리학이 제대로 된 인문과학으로서의 거듭날 수 있고, 제대로 된 인문과학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